안녕하세요. 사건의 이면입니다.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 잔인했던 한 편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첩보전을 넘어 한 인반의 영혼이 어떻게 스스로를 기만하고 파괴해 나갔는지에 대한 심리 기록이며 시대의 광기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농락했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증언입니다. 공식적인 기록 넘어 이제 우리는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모두 맞추어 20년에 걸친 거대한 연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맥락과 감춰진 이면을 하나로 꿰뚫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막은 1964년, 냉전의 긴장감이 세계를 양분하던 시기, 서슬퍼런 이념의 장벽으로 고립된 도시, 중국의 베이징에서 오릅니다. 이곳은 서구인들에게 미지의 땅이자 호기심과 경계심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낯선 도시의 한 연말 파티장, 각국의 외교관들이 웃음과 탐색전을 벌이는 그 중심에 20살의 프랑스 대사관 인턴 베르나르 부르시코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명백한 호감을 보이며 함께 파티를 나가자고 눈짓하는 매력적인 금발의 영국 여성이었습니다. 모태솔로였던 그에게는 어쩌면 평범한 청춘의 로맨스가 시작될 수 있는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다른 한 곳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유창한 프랑스어로 서양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단정한 모습의 중국인 청년, 그의 이름은 스페이프였습니다. 부르시코는 중국에 온 지 2달이 넘도록 현지인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한 채 겉돌고 있었습니다. 서툰 중국어 실력과 문화적 이질감 속에서 그는 언젠가 본국으로 소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설레는 로맨스의 기회 대신 그는 운명을 뒤바꿀 우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당장의 연애보다 이 낯선 땅에 뿌리내리게 해줄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앞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거대한 환상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우정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스페이프는 경극배우이자 작가라는 신비로운 배경을 가졌고 무엇보다 부르시코의 고독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경극 무대에서 남성 배우가 여성 역할을 맡는 단이라는 전통은 스페이프의 존재에 신비로운 베일을 더해주었습니다. 부르시코에게 스페이프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동양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자신을 이끌어주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르시코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대사관에 오기 전 젊은 날에 치기 어린 모험심으로 지원했던 아마존 탐험대원에 선발됐다는 합격 통지서가 날아든 것입니다. 잊고 있던 꿈이 현실이 된 순간 그는 기쁨에 차 스페이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스페이프는 축하 대신 그의 인생을 뒤흔들 첫 번째 폭탄을 터뜨립니다. 우리 이제 그만 보는 게 좋겠어. 부르시코가 떠나려 하자 스페이프는 관계를 끌어내려는 연인에게 다시 매달려 자신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후버링의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이 출연했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경극 나비 연인을 언급하며 평생 남자로 살아야만 했던 한 소녀의 비밀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눈물을 머금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그 나비가 바로 나야. 나도 여자야.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남자로 살아왔을 뿐이야. 어떻게 그는 이 믿기 힘든 고백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그의 심리적 취약성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던 그에게 비밀을 공유해줬다는 사실은 자신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강렬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둘째는 문화적 무지였습니다. 1960년대 서양 청년의 눈에 비친 중국은 온갖 신비로운 일이 가능한 것이었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딸을 아들로 키웠다는 이야기는 그의 이국적인 판타지를 정확히 충족시키는 그럴듯한 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프는 평생 여성 역할을 연기해온 경극 배우였습니다. 그의 몸짓, 목소리, 눈빛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고 부르시코는 그 연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비밀을 공유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시코는 아마존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기로 결심하고 스페이프를 찾아간 그 순간 스페이프는 그의 발목을 영원히 올가맬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립니다. 사실 임신했어. 이 속에 우리 아이가 있어.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의 관계 동안 어떻게 단 한 번도 육체적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을 수 있을까요? 스페이프의 기만은 다층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정숙한 동양 여성은 함부로 몸을 보이지 않는다는 문화적 관념을 방패로 삼았고 모든 관계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만, 그것도 아주 짧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브루시코가 조금이라도 더 다가서려 하면 스페이프는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무례하다고 비난하거나 만약 내 몸을 보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스페이프는 소위 터킹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허벅지 사이로 교묘하게 감추는 해부학적 기교까지 사용했습니다. 성경험이 전무한 브루시코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의 수줍음과 정조관념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무지는 스페이프에게 완벽한 기만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아마존으로 떠났지만 마음은 이미 베이징에 묶여버린 브루시코. 그가 몇 년 뒤에 탐험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스페이프는 그를 완벽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연극에 다음 막을 올립니다. 외국인의 피가 섞인 아이는 위험해. 공안들이 닥칠 수 있어. 그는 브루시코에게 불안감을 심어준 뒤 만약 공안이 오면 딱 두 문장만 외치시오. 마오쩌둥 주석 만세, 중국 만세 라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뒤 그의 말대로 공안 복장의 괴산들이 들이닥쳤고 이들은 브루시코가 겁에 질려 외친 두 문장에 거짓말처럼 그를 풀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 정보부와 스페이프가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브루시코는 스페이프가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힘을 가졌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아내와 아들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는 비뚤어진 결심 아래 프랑스의 기밀을 빼돌리는 스파이가 되기에 이릅니다. 무려 500여 권의 문서가 그의 손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사기극의 활용점정이 찍힙니다. 스페이프가 그들의 아들이라며 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브루시코를 완벽히 속이기 위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중에서 서양인의 외모가 섞인 듯 심지어 브루시코와 인상이 비슷한 아이를 골라 시두두라는 이름의 가짜 아들로 둔갑시켰습니다. 브루시코의 눈앞에 나타난 살아있는 증거, 내 아들. 이 존재 앞에서 아내의 성별에 대한 의심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성별을 의심하는 순간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사랑스러운 아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한 똑똑한 외교관이 이토록 허술해 보이는 연극에 평생을 바쳤는가? 그 해답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브루시코는 10대 때 기숙사에서 동성인 남학생과 성경험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에게 이 기억은 지울 수 없는 죄의식으로 남았고 그는 앞으로는 반드시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대사관 동료 여직원들에게 발냄새 아저씨라고 불리며 위축됐던 그는 여성에 대한 자신감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스페이프는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자신의 본능적인 호감, 그리고 여자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종교적 당위성, 이 두 가지가 충돌하던 그의 내면 세계에 스페이프는 나는 사실 여자라는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금기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운명의 여인을 구원하는 숭고한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은 진실을 외면하는 대가로 죄의식 없는 사랑의 환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기이한 공생관계는 중국이라는 특수한 문해를 벗어나 프랑스로 옮겨오면서 균열을 맞기 시작합니다. 1982년 브루시코는 스페이프와 아들을 프랑스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프랑스 정보당국의 차가운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1983년 두 사람은 간첩 혐의로 전격 체포됩니다. 재판정에서도 브루시코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페이프가 여전히 자신의 아내이고 모든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하지만 법정은 냉곡한 진실을 하나씩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후 수검된 교도소에서 이 길고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릅니다. 브루시코는 같은 교도소에 수검된 스페이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교도관에게 저 사람은 내 아내요. 남자들만 있는 방에 여자를 넣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절규하며 항의했습니다. 그의 항의가 묵살되자 그는 초조함 속에서 최후의 수단을 꺼내듭니다. 스페이프에게 면회를 신청해 당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지금이라도 결혼하자고 청혼한 것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에 스페이프는 20년간의 가면을 벗고 그의 인생을 끝낼 마지막 대사를 내뱉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그리고 차갑게. 그래, 나 남자야. 아직도 몰랐니? 그 순간 브루시코가 20년간 쌓아올린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 가족, 신념, 조국에 대한 배신까지 감수하게 했던 모든 것이 한마디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종결 이후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브루시코는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는 면도칼로 자해를 시도했고 석방된 이후에도 평생을 그날의 충격과 싸우며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스페이프는
자신의 기만극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듯 유명인사가 되어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브루시코를 사랑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이 과연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묻게 됩니다. 브루시코는 그저 순진했던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공허한 삶을 채워줄 자극적인 환상이 필요했던 자발적인 관객이었을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과연 진실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것일까? 한 남자의 절박한 믿음과 시대가 낳은 괴물의 완벽한 연기가 빚어낸 이 기괴한 비극은 인간의 마음이 진실보다 때로 간절한 거짓말을 얼마나 더 원하는지에 대한 씁쓸한 답을 남긴 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었습니다. 사건의 이면이었습니다.